안녕하세요. 자, 앞 시간에는 구강검진에 대한 항목, 그리고 구강검진을 청구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작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구강검진을 할 때, 청구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구강검진을 오게 되면 문진표를 작성하게 되어져 있죠. 네, 문진표는요, 항목을 빠뜨리지 않도록 15가지의 항목을 꼼꼼하게 적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잘 적도록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오셨을 때는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읽어드려요. 읽어드리고 저희가 체킹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글씨가 잘 안 보인다거나, 그리고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어르신들이 좀 계세요.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옆에서 직원분들이 읽어주면서 체킹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진표를 잘 작성했다라고 하시면 문진표는 반드시 5년 동안 보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5년 보관 꼭 기억하시고요. 자, 결과 통보서입니다. 자, 문진표를 잘 작성했다라고 하면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배부를 해드리는데요. 자, 이때 결과 통보서에 꼼꼼히 적으셔야 되세요. 실사에 나오셨을 때, 공단에서 실사가 나오면 이 문진표는 물론이고요. 결과 통보서를 잘 작성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작성하신 다음에 5년 동안 함께, 문진표와 함께 같이 보존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구강검진을 진행하고 당일날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당일날 어떤 치료가 같이 들어갔을 때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초진에 이렇게 처음 오셔서 그냥 검진 없이, 구강검진 없이 저렇게 스케일링을 했다라고 하시면 보통 저렇게 16,000원에 대한 수가가 뜰 거예요. 초재진의 구분이 따로 뭐 없죠. 자, 그런데 검진을 당일날 하셨고, 그리고 나서 연일의 스케일링을 진행하셨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프로그램에 있는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구강검진 초라는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가가 달라져 있죠. 자, 이 부분 참고하셔서 당일날 검진하신 것, 그리고 30일 이내에 검진하셨을 때도 이렇게 그 초재진을 구분하셔서 구강검진 초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초진인지 꼭 체킹하셔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시고요. 재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속 연이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께서 검진을 같이 받으신 날인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재진은 그냥 재진이 아니라 구강검진 재진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초재진의 그 단가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유아, 성인, 생애 전환기는 이렇게 공단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초재진이 50% 다운된다라는 사실 앞에서 살펴보았고요. 자, 특히 당일날은 우리가 잘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당일날 구강검진을 하고 30일 이내에 오셔서 어떠한 진료를 이어갈 때는 구강검진에 대한 초재진이 다운이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아낼 수 없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치과의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자, 저희 치과에서 검진을 하시고 환자분이 구강검진 초, 구강검진 제를 당일날이 아닌 다른 날짜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환수 조치가 한 번씩 이렇게 뭉텅이로 오는 거죠. 그래서 구강검진에 대한 초진, 재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이 꼼꼼히 챙기시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은 구강검진과 함께 시행한 진료 중에서 학교나 학교에서 진행한 또는 학생 주치 제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구강검진을 했을 때 앞에서 공단에서 진행한 부분들은 진찰료가 50%로 반값이 이렇게 줄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학교는 교육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진찰료가 줄지 않습니다. 100% 그대로 간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차이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다음은 인력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검진 인력 제가 앞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검진 인력은 일단 면허를 가지고 있는 치과 의사와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을 신고하는 부분입니다.
자, 면허증을 제출했을 때 담당자가 실사를 나오게 되면 먼저 이렇게 보는 첫 번째가요. 이 면허증에 있는 이선옥이라는 사람과 내가 명찰을 차고 있는 이선옥이라는 사람이 맞는지 대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명찰을 잘 차고 있는지, 직원들이 각각 자기의 면허가 적혀져 있는 명찰을 차고 있는지까지도 세심하게 굉장히 많이 체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희 치과가 꼼꼼한 건지 깐깐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매년 저희는 실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검진에 관련된 인력을 바로바로 신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명찰까지 잘 연동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중에서 그중에 만약에 2분 중에서 1분만 구강 검진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 한 분이 구강 검진을 계속 진행을 하시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유일한 구강 검진을 담당하는 의사가 해외로 출장을 가셨거나 해외로 부득이하게 뭔가에 그 해외를 출국하게 되시면 그 안에는 구강 검진을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담당 의사 선생님들은 구강 검진에 관련된 교육을 받으시고 모두 다 등록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치과들은 이런 혼동선이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그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 해외를 가셨는데 검진을 진행하셨고 이걸 청구했다. 바로 실사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장비 관련 이야기입니다. 자, 소독기, 오토클레이브이죠. 자, 오토클레이브에 보시면요. 저렇게 명칭이 있습니다. 자, 고유 넘버가 있어요. 자, 명칭과 고유 넘버가 있는데 오토클레이브를 교체하게 되면 저 명칭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다른 모델로 바꿨다든지 이런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오토클레이브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폐기하시고 새로 교체했기 때문에 반드시 재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 신고도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저희가 이거 실사를 한번 맞았을 때 실사가 나오는 날짜부터 오토클레이브 교체한 지 2주가 안 됐던 타이밍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또한 주의를 준 적이 있는데 반드시 한 달 이내에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재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검진에 관련된 기자재인데요. 치면세균막 검사 제가 필수라고 설명드렸죠. 특히 만 40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것 또 하나. 굉장히 꼼꼼하게 실사를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유통기간을 반드시 체킹합니다. 자, 물론 이제 타블렛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기자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약품에 대해서는 특히 유통기간을 반드시 명시하게 되어져 있고요. 이 유통기간이 넘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체킹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치과에 가지고 있는 치면세균막 착색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유통기간이 만약에 저렇게 많이 남았는데 유통기간 지났다라고 하시면 그냥 폐기시키시고 새로 재구매를 해서 비치해두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기간에 대한 평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실사를 말씀드리잖아요. 요즘에 이런 치과의 실사가 굉장히 많이 강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룹이 2그룹으로 나누죠. 자, 1그룹은 300명 이상, 연간에 1년에 검진을 300명 이상 했다라고 하시면 서명과 저희 치과처럼 방문 조사를 합니다. 자, 하지만 300명 미만이다라고 하시면 서면이랄지 이런 것들보다는 교육 이수를 잘 했는지 체킹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치과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보시고요.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1그룹에 포함되어 있죠. 연간 300명 이상 검진을 진행하기 때문에 1그룹으로 되어져 있고요. 자, 평가 등록 정보 등록 바로가기라는 탭이 있어요. 자, 이 탭을 한번 눌러보시면 자, 요즘에는 우리 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가 웹 평가표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요. 각각의 문항, 저기 보면 첫 번째 검진 준비, 검진 현황, 인력 관리, 절차 안내, 검사 수행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기재하게 되어져 있고요. 근거 서류에 거기에 각각의 우리 치과에 하고 있는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파일로 업로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체 점수를 먹이게 되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교육이랄지 결과 통보의 적절성, 그리고 기자재의 성실성, 자, 출장 구강검진의 적절성 이런 것들을 각각 항목에 조사를 하신 다음에 저렇게 점수가 나올 거예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는 검진 기관이 평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치과는 저 평가를 지금 몇 점을 받고 있는지 보시고 미흡한 부분이 뭐가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업데이트 시켜서 내년에는 점수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드는 것 또한 여러분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요즘 한 이슈의 또 하나입니다. 국가검진이 원래는 항상 해에 끝나죠. 1월 1일에 그리고 12월 31일까지 그 사이 같은 연도에 끝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건강검진을 미루고 병원을 가기 싫어하는 환자분들이나 고객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2021년 6월 31일까지 구강검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간을 놓쳤다라고 해서 검진을 못 받았다라고 하시고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주변에 많이 지금 홍보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검진을 받아서 예방 업무를 지키는 것 또한 우리 건강의 첫걸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검진을 진행하는 대상자가 있고요. 자,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대상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대상자 두 직장인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적용 기간은 작년에 못 받았던 분들, 네, 그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6월 30일, 올해예요. 올해에 있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지정해서 그걸 연장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신청하는 방법들은 참고해서 보시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요, 그 업무 포털 서비스에서 환자분에 대한 검진 대상자의 관리를 클릭하시면, 네, 그 환자분의 대상자 각각의 연장이 됐다라는 코멘트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기억하실 거, 자, 사무직과 비사무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사무직은 1년에 한 번씩입니다. 그쵸? 자, 1년에 한 번씩인 경우에는 그 해에 받으시는 게 원칙이지만 혹시 못 받았다라고 하시면 이번 해에 6월까지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비사무직은 자, 2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작년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올해에 2번을 받을 수 있겠죠. 자, 한 번은 작년 거를 연정해서 6월 말까지 한 번 받을 수 있고, 올해 거 검사 진행은 6월 이후부터 12월까지 받은 올해 거를 그대로 받을 수 있어서 1년에 2번까지 맥시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변경된 내용의 사례들을 한번 제가 그 환자분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김명섭 님이라는 환자분을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 보시면요. 저기에 뭐 그 상반기 위에 있는 거기 탭에 보시면 그 상단에 2021년 일반 검진 연장 대상자입니다 라고 뜨죠. 자, 이렇게 대상자가 연장이 되면요, 아이콘이 저렇게 2개가 뜹니다. 자, 원래 밑에 있는 구강 검진 아이콘만 항상 떴었죠. 자, 그런데 연장이라는 코멘트 콘이 하나 더 뜨죠. 자, 이 차이를 보시면 연도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연장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작년에 2020년도 거를 진행하는 검진에 대한 청구 부분이고요. 자, 지금 현재 그대로 구강 검진의 탭에 2021년 거는 올해 거에 관련된 검진인 거예요. 자, 이렇게 탭이 2개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올해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다? 2번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환자분들한테 잘 안내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20년도에 이분이 받고 있는 부분들 쭉 이렇게 검진 입력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다음 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환자분을 계속 입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검진 연도 2020년도입니다. 자, 요 환자분들을, 자, 앞에서 환자분들이 만약에 신청을 조회하지 않았다 라고 하시면, 아까처럼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하실 경우에 만약에 연장을 하셨다라고 하면 2020년이고 2021년 검진 일자가 서로 다르죠. 그렇지만 네, 결과 통보서를 뽑아낼 수 있고 입력이 잘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장된 부분들은 서로 이렇게 날짜가 검진 사업 연도와 검진 일자가 달라도 입력이 된다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케이스 한번 볼까요? 자, 환자분이 구강 검진으로 네, 내원하셨는데요. 보니까 네, 전년도 미수검자로 검진 연장 대상자입니다 라고 돼 있죠. 자, 아까 제가 1년에
두 번 받을 수 있는 맥시멈, 그쵸? 그분들은 아까 연장 코드가 2개였어요. 구강검진 코드. 자, 그런데 2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그 성인 검진은 저기 구강검진 탭이 하나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 위에 보시면 전년도에 미수검자로 검진 연장 대상자입니다 라는 탭이 적혀져 있죠. 그래서 1년 작년에 못 받았던 거를 올해 이렇게 연이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검진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문진표 계속 작성하시고요. 네, 사업연도 올해 거 받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입력하시고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런데 이 환자분이요, 2021년도에 내원하셨는데 딱 입력 조회를 해봤더니 검진 대상자가 아니라고 뜹니다. 자, 그쵸? 자, 이런 경우에 무슨 일이지? 21년 분명히 검진을 하러 오셨는데 이분이 검진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 환자분을 2020년도로 다시 조회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구강 검진 대상자였던 게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환자분은 상단에 연장된 대상자라고 뜨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 코멘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2020년도에 맞춰서 한번 입력 진행을 쭉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 진행을 했을 때 문제가 딱 떴죠. 자, 무슨 문제냐면요. 검사한 연도를 2020년도로 놓고요. 자, 그리고 검진 일자를 1월 15일로 놨더니요. 서로 사업연도와 검진연도가 다르다고 해서 에러가 뜹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려서 환자분이 직접 공단에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면 환자분은 도움이 좀 받겠죠.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음 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준비했던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요. 프로그램 활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촬영했던 내용 중에 굉장히 자세히 잘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한 번 더 보시고요. 자, 거기에서 조금 달라진 거. 자, 결과 통보 옆에 보면 조그마한 결과 통보라는 탭이 하나 생겼습니다. 조금 더 업데이트된 그 부분이에요. 자, 이 결과 통보를 쭉 누르시면요. 자, 이렇게 통보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클릭하시면 자, 환자분이 지금 현재 받았던 그 환자분의 인적사항이랑 이렇게 간단하게 뜨죠. 자, 이 사람에게 자, 문진표를 클릭을 착착 이렇게 체킹을 해 두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볼까요? 자, 인쇄 버튼을 제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바로 인쇄할 수 있는 요 탭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전에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따로 뽑기도 하지만 지금은 국가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이 안에서 결과 통보서를 바로 인쇄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인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치과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환자분에 있는 오늘 문진표의 결과 그리고 결과 통보서가 같이 체킹이 되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치과에 관련된 정보들이 되어져 있죠. 자, 이렇게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사항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구강검진은 굉장히 기본이면서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챙겨가시고요. 특히나 요즘 변경되면서 연장된 구강검진 많이 홍보하셔서 치과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